어, 윤치영 면접 스피치 학원 원장이 왜 여기 나왔대? 라고 의아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학원은 학원이고요. 저는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강연을 하는 강연가입니다. 그리고 43권의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쓴 책을 한 10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최근에 나온 43번째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 연애하듯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기발한 아이, 현명한 부모 등등 한 10권 가져왔습니다. 우리 전용의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어렵다 하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좀 어려움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힘내셔야 됩니다. 어렵다 하면 더 힘든데요. 지금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덕담 나누면서 박수 한번 치실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작. 잘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마케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둔산에 면접 스피치 학원도 경영하고 있고요. 저술활동과 강연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고객 감동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원래 1시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 길게 하지 마세요. 30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30분 정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 30분간에 걸쳐서 압축해서 여러분 경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는 서구에 삽니다. 그런데 유성에 자주 들락말락합니다. 왜냐하면 유성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형제 자매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평생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 높이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 매장에 도입을 하면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많은 이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단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골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경쟁력이고 여러분들이 매장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왔다가 가는 고객이 아니라 단골로 찾아오는 고객.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 맛에 단골집에 갑니다. 네, 제가 가면 박사님 한참 뜸하셨네요. 더 건강해지셨네요. 네, 이렇게 인정해주고 맞이해줄 때 단골 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손맛 있는데 맛이 실은 관건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단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단골 손님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나요? 얼마나 살갑게 맞이해 주시나요? 저는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꼭 연이 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리액션 보내주고 끄떡여 주시고 벌써 눈에 탁 들어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 명함 주고 받다 보면 모임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함께하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리액션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한 지 한 30여 년 됩니다. 신혼 때는 어땠습니까? 네, 맨발로 뛰어나왔고 안아주고 네, 서로 허그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쯤 되면 왔는가 싶어요. 그죠? 자기 하는 일 하고 시큰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인정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단골집입니다. 이발소도 있고요. 네, 또 단골 식당도 있습니다. 등등 스포츠 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액션이 바로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경쟁력이라고요? 리액션. 여러분들은 리액션, 반응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신가요?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2살, 3살, 그러니까 7살, 17살, 뭐 이 정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등학생들의 리액션은 굉장히 강하죠. 초등학생의 리액션도 굉장히 강합니다. 조그만 걸 가지고도 까르르 놀라고요. 막, 웃고요. 난리 법석입니다. 그네들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 나이가 저처럼 던직하게 들다 보면 무반응해야 돼요. 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호감을 얻으려면 민감해야 됩니다. 반응에 민감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강사가, 네. 강의를 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박수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맞추는 건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그냥 손들지 않고 그냥 답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정열을 바친다. 정주를 바친다. 네. 아까 근데 가운데서 얘기 나오셨는데 뭐 하신다고요? 응? 헌신한다. 네. 모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를 많이 치셔야 건강해집니다. 빵빵빵빵빵빵. 노래회 갔는데 왜 박수 안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박수가 인색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박수를 치라고 막 강요하더라고요. 막 쳤더니 흥이 절로 나는 거예요. 흥이 절로 나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안 나왔지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와우,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인터넷으로 검색하셨죠? 안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여자는 네, 인정하고 네, 사랑해주면 최고인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잘났다고,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네, 박수치는 거 인색하지 마시고 최고이십니다. 라면서 단골 고객을 맞이해 주시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인트로뱅이라고 하는데요. 칠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INTERROBANG 인트로뱅이 뭐냐면요. 물음표하고 느낌표의 합성부호예요. 경이적인 놀라움입니다. 제가 호주에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아들놈이 군대 가기 전에 가족여행 간다고 해서 와이프하고 가족하고 네 식구가 호주에 여행을 떠나는데 가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와! 경이적인 놀라움.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한 그 자연 앞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네, 최고의 멋진 광경입니다. 이렇게 경이적인 놀라움 정도로 감탄해주면 정말 최고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냥 적당히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살갑게 감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아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우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손바닥 비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머리 숙이고 낮추고 겸손하고 그런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객한테 아부 하는 거 뭐 나쁜가요? 아부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이런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평생 충생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요, 요즘은 맘모드 규모의 그 매장이 인기더라고요. 어딜 가든 그 창고형 카페도 있고, 네, 창고형 식당도 있고, 창고형 의류 매장도 있어요. 근데 다 잘 돼요. 네,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요, 내과, 한민내과, 내과가 많이 있어요. 엑스포내과도 있고요, 전민동에.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컨버전스, 컨소시엄이라고 하나요? 합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만 그렇습니까? 회계사, 법무사, 또 세무사, 이런 분들도 합동으로 운영을 해요. 합동 법률사무소. 아시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식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수가 작은 건 한 10평, 15평입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제 아는 사람도 카페를 한 15평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인건비 떨어지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옥살이 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매각을 했어요. 여러분, 매장이 커야 됩니다. 소규모 그 영세, 저도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학원도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네, 똑같은 입장에서 컨버전스 할 수 없을까? 합동으로 할 수 없을까? 자본을 키워서 네, 창고용 매장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 그게 과정상 꽤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발상을 해본다는 것 한번 제안해드리고 싶고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네, 병원이나 아니면 각 법률사무소처럼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매장들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바생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바생이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주먹구구시로 하면 안 된다. 체계화 시켜야 된다. 좀 더 나가면 매뉴얼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알바생이 와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쁠 때 시간제 알바생을 써서 잠깐 외출하고 잠깐 나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자들은요, 그런 메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독불 장군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그 중압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먹국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매뉴얼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기 그 탕 전문집이 있어요. 매기탕. 근데 이분은 매기를 키울 때 황금색 통에 키운대요. 그러면 매기가 크면서 매기가 황금색으로 변한대요. 이 매기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단골 고객이니까 제가 특별히 황금 매기로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특별함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고객들은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주더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황금 매기탕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매장에 그런 것들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한국인들의 세 가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세 가지만 얘기하면 다 두 손 듭니다.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맙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한국인들의 최대 관심사 뭘까요?
한국인뿐 아니라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돈입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여자는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은 건강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남녀가 만나서 결혼 조건이 뭐예요?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나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되는 것. 돈이 되는 것. 저는 정말 저녁 시간만 되면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맛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한국만큼 먹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예, 어디 외국에 나가면 음식을 먹으려면요. 더군다나 술을 먹으려면 30분, 1시간 차 타고 나가야 음식을 구경할 수 있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한 걸음만 났으면 막 먹는 게 천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뒤집으면 얼마나 치열할까. 10개를 개설하면 7개는 문을 닫아야 되고 3개도 그중에 2개는 평상유지, 1개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 이 음식을 먹으면 돈이 됩니다. 네. 중국인들은 중화 요리점에 가면 뭘로 되어 있어요? 기본 색깔이 뭐죠? 빨간색입니다. 음식에 빨간색을 넣어보세요. 빨간 고추, 당근 이거 넣으면 이 음식은 특별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운이 따릅니다. 돈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그렇구나. 이걸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스토리를 넣어주세요. 음식에 사연을 넣어주세요. 이 음식은 이런 사연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조법이 다르고 재료가 다릅니다. 라는 차별성을 주십시오. 그런 음식으로 오늘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단골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때 박수 보내주시죠. 네, 여러분, 한국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 앞에 장군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강의장에 나오면, 이제 요즘은 텔레뱅킹으로 돈을 찍어주지만, 옛날에 봉투로 줬거든요. 현금으로. 근데 현금을 뭘로 싸줘요? 봉투에 싸줘요, 봉투에. 봉투에 싸줘야 그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다 해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요즘은 돈만 많이 주면 봉투에 안 담아줘도 됩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이 먹어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걸 더욱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서러워요. 돈을 버셔야 됩니다. 네. 돈을 버시겠다는 분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돈을 좋아하는 분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치시는 분은 연세다 주무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이 있어야 손자, 손녀들이 찾아옵니다. 세뱃돈을 팍팍 써줘야 됩니다. 네, 용돈을 줘야 됩니다, 며느리한테. 그래 며느리가 오지 말래도 1년에 대여섯 번 옵니다. 근데 너 올 때 용돈 가져왔냐? 그럼 오겠어요? 네, 가고 싶은데, 뵙고 싶은데 용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용돈 될 수 있는, 용돈을 팍팍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려도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돈이 안 붙을 겁니다. 그런데요, 돈을 버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꿔주면, 조금만 관점을 바꿔주면,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스토리를 넣어주세요. 사연을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생스러웠던 어떤 스토리를 넣어주시면 그게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음식을 먹으면 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뭔가 넣어주세요. 두 번째, 한국인들의 절대적인 관심사는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이었다면 두 번째. 네? 건강? 아니, 책 드리겠습니다.
책 드릴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책 받으실 분이고요. 건강이죠. 건강.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결국. 뷰티 산업입니다. 뷰티. 젊어진다, 예뻐진다, 네. 또 건강해진다, 또 하나. 건강하고 관계가 되는 것. 응? 날씬해진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고요, 피부가 고와지고요, 그리고 또 젊어지고요, 또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음식은 대박 나는 거예요. 똑같은 라면인데요. 이 라면을 먹으면 이 라면 길이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특별히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콜라겐 라면입니다. 같은 라면이라도요. 콜라겐 라면으로 붙여보세요. 그럼 그 라면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네. 이 음식은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요. 충만감도 있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혹해요. 왜 그런 마케팅 안 하십니까? 단골 손님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음식 이름만 쇼부내려고 하잖아요. 음식은 대동소이의 맛은요. 라면이 그 맛이 그 맛 아닙니까? 서울에서 끓인 라면이나 대전에서 끓인 라면이나 죽동에서 끓인 라면이나 궁동에서 끓인 라면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맛배기로 하나 넣어주세요. 뷰티 라면, 건강 라면, 다이어트 라면, 장수 라면. 메뉴판을 바꾸셔야 되겠죠? 바꾸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증명이 돼야 돼요. 왜 이 라면이 뷰티 라면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해야, 뭘 넣어야 돼요? 뷰티 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팽팽해집니다. 콜라겐 집어넣으세요. 닭다리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닭다리. 아셨어요? 그리고 이 라면 닭다리가 들어가 있어서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이거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저처럼 젊어집니다. 비웃으신 겁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비웃으신 분께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한국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젊어진다, 다이어트가 된다, 장수한다, 건강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식 이름에도 넣으시고, 그리고 그 음식 왜 건강해지는 음식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맛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 정말 청국장 된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우집에 가면 청국장을 끓여줘요. 저는 한우 먹으러 가지 않아요. 청국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냄비 밥을 제가 좀 식당에 가서 가장 짜증스러운 게 뭐냐면 공깃밥인데 아침에 퍼가지고 뚜껑을 닫아놨는데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인지 밥인지 몰라요. 그런 밥을 주시더라고요. 고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냄비밥 끓여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면 1,000원 받는 거를 3,000원 받든지 2,000원 받든지 해서 냄비밥으로 만든다고 하면 고객들에게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공깃밥 추가 1,000원인데 냄비밥 추가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받으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좀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세 번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심사 맞추시는 분. 첫 번째 돈, 두 번째 뷰티, 세 번째 음식점. 그런 음식점 많아요. 무슨 거에 좋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염소탕도 먹으러 가고 요즘은 보신탕 먹으러 가기가 그래서 염소탕을 바꿨습니다만 하도 반려견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데요. 그거 먹는 사람들은 뭘 찾아서 가는 거죠? 예, 스태미너 음식이에요. 건강이 아니라 정력에 좋더라. 그러면 남자들이 물불을 가지 않고 찾아갑니다. 네, 어디다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력에 좋더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맞추시는 분 손 들고 책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돈. 두 번째. 건강. 스태미나 음식. 네, 앞에 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맞추셨. 두 분 다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여러분들 매장에 바로 반영하세요. 지금 바로 반영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믹스 시키세요. 믹스. 전주 비빔밥처럼 비비세요. 얼굴 경영학과 여러분 아십니까? 뷰티에다가 경영학을 접목시키니까 얼굴 경영학과예요. 스포츠에다가 경영을 접목하니까 스포츠 경영학과예요. 여러분 요즘은 믹스하는 시대입니다. 피운 음식이 다 믹스된 거 아닙니까? 피운 음식이 뭐예요? 믹스시킨 거예요. 전통 음식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전통 음식에다 지금 이야기한 요소. 첫째, 건강에 좋더라. 미용에 좋더라. 다이어트에 좋더라. 그 다음에 돈이 되더라. 정력까지 되더라. 근데 이 5가지 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특색이 없어지거든요. 네, 한 2가지만 넣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오늘 저녁부터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너무 빠르고요. 이거를 구상해서 메뉴판 이름도 바꾸고 또 거기다가 식재료도 좀 바꿔야 되니까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 가운데서 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적당히 알아주지 마시고 호들갑을 떠세요. 사장님 그동안 안 보이셨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십니까? 네,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 되시고요. 좀 아부도 좀 떠세요. 고객들한테 아부 떨으셔야죠. 너무 뻣뻣하게 우리 음식점은 맛으로 쇼부냅니다. 맛있으면 오시고 맛없으면 오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살갑게 스마일 미소 띄면서 고객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특별 서비스 해준다. 당신한테만 특별히 준다. 그리고 돈을 더 받으세요. 곱빼기 1,000원 더 받잖아요. 특별 메뉴 해가지고 더 받으세요. 특별 메뉴를 하나 만드세요. 같은 한정식인데 거기다 특별 한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더 받고 특별히 대우해주는 그걸 황금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VIP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싸다고 먹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성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성비 있는 음식을 내놓으면서 특별한 메뉴 하나를 선정해서 특별히 가격도 높이고요. 또 식자재 하나 더 넣어서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그런 VIP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국인들이 이 3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물불을 가지 않고 덤비는데 왜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십니까? 돈이 된다더라. 돈을 넣으시고 음식에 돈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건강, 뷰티, 다이어트, 장수에 효과적이더라. 그럼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태미나에 좋더라. 그러면 제가 저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힘드셨어요.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얼음발에 물 부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하면 더 힘들어요. 된다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장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책 받으실 분 손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섯, 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책이 모자르는데. 아무튼 바로 강의가 2번째 시간에 강의가 이어지는데 잠깐 뒤에 가서 책 사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신 일이 대박 나시고 그리고 제가 찾아가면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경쟁력도 커지고 식당이 살맛이 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